우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초미세먼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건강에 나쁜 건데 요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단면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 구슬처럼 보이는 게 미세먼지예요. 그리고 요 빨간 구슬 요게 초미세먼지입니다. 머리카락도 가늘잖아요. 그 단면이 요 정도고 요거는 굉장히 작죠, 초미세먼지는. 그래서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공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다 하기 때문에 공기랑 거의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쉬면? 숨을 쉬는 만큼 그냥 우리 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속에. 폐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초미세먼지가 그 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실 우리가 먼지, 뭐 이불을 털어도 먼지가 나고 책을 털어도 먼지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먼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초미세먼지는 사실은 먼지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거는 화학물질의 덩어리예요. 그 덩어리가 아주 작은 덩어리가 뭉쳐 있다, 공기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화학물질이 폐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화학물질이 독성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폐에. 그래서 폐 기능도 떨어지고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그 염증이 크기가 작으니까 혈관 속으로 또 들어가요. 이 폐에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혈관을 타고 전신에 돌면서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작용이 나타나는 것. 그게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폐예요. 우리가 숨 쉬는 폐에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는데 그 혈관 속에 염증이 타고 다니죠. 근데 혈관 속에 염증이 타고 다니면 우리 몸에 전신에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네, 당연히 퍼지겠죠.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 그래서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초 혈관 이런 데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으로 하는데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기구입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정리한 거가 이거예요.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이제 하는 건데 우리 몸에 어디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로 알고 계시죠? 네, 폐로. 왜 그러냐면 숨을 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가장 제일 크잖아요, 여기가 38%. 이게 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녹색, 이게 어디냐? 뇌혈관입니다, 뇌. 뇌졸중, 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18%가 급성호흡기, 만성호흡기. 이게 폐예요. 폐. 물론 폐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심장, 또 그 뇌혈관, 뇌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6%로 되어 있는 건 폐암입니다. 그래서 폐암도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고요. 이런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WHO에서 지금 정리한 전 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심장, 뇌, 그다음 폐 이런 게 다 문제다. 폐만이 문제가 아니다. 담배가 나쁘다는 건 아시죠? 자, 담배가 건강에 나빠요. 담배가 근데 어느 건강에 제일 나쁠까요? 네, 역시 폐. 네. 폐 확실히 나쁘긴 합니다. 근데 심장에 굉장히 나쁘거든요. 심장 질환. 담배에 의한 심장 질환이 폐 질환보다도 사실은 더 나쁩니다. 소위 그 심근경색증, 또 심장마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흡연이 굉장히 나쁜데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흡연과 초미세먼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심장 질환에서 누가 더 나쁘냐. 아주 이런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WHO의 공식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요거가 담배, 흡연, 요거는 옆에서 흡연을 맞는 간접 흡연, 직접 흡연, 간접 흡연. 합치면 요 20%, 5%에서 한 25% 정도 돼요. 심장에 미치는, 심장 질환에 영향을 주는 정도. 그런데 미세먼지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35%까지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흡연, 담배 피는 것보다 심장 질환에 더 나쁘다라고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냥 단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 폐, 심장, 뇌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문제가 작지 않다. 이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 걱정되시죠?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또는 학교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 폐기능도 재고 또 아이들 건강 영향을 쟀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분석하고 그랬더니 학교가 문제일까요? 집이 문제일까요? 저희가 이게 집이고요. 여기 학교예요. 요거는 그 합친 거고. 그래서 농도를 잰 거예요. 그 집하고 학교하고 어디가 높아요? 집이 훨씬 높습니다. 학교는 그거보다는 훨씬 낮아요. 물론 학교 생활에서 일부 높아지는 순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훨씬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보다 오히려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고요.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폐기능 검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들한테 한 아이당 18번의 폐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은 한 아이들의 선을 쭉 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이 내려가요? 높아져요? 주로 내려가죠. 요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폐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게 그럼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가 또 걱정되시죠. 근데 마스크가 쓸 필요가 없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자, 마스크를 끼면 미세먼지가 덜 들어갈까요? 아니면 마스크 껴도 소용이 없을까요? 덜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재보니까 이 점선이 마스크를 낀 상태고요. 안 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덜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끼면. 근데 마스크를 아주 잘 껴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껴도 효과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잘 껴야. 확실하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마스크를 잘 못 끼셔서 아유 그렇게 좀 잘 끼세요 하고 제가 한번 마스크 끼고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0%가 그냥 새버리더라고요. 제가 꼈는데 80 마스크는 잘 끼면 80%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94는 94%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껴봤더니 80으로 한 반은 빠져서 50%밖에 못 걸리더라고요. 제가 잘 끼느라고 꼈는데. 그런데 그렇게 끼셨던 분들도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끼는 게 좋긴 합니다. 확실히. 그런데 잘 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져요.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제 요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안 해도 효과가 있더라. 혈압이 마스크를 꼈더니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냐? 5 정도가 떨어져요. 혈압이. 5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요즘은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에 고혈압 약 하나를 먹는 효과예요. 그러니까는 또 그만큼 미세먼지가 나쁘다 하는 거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폐기능도 좋아졌습니다.
이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그런데 그 마스크가 너무나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스크를 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때요? 답답하죠. 불편하고. 그래서 그 검사도 했어요. 스트레스 검사. 그랬더니 스트레스는 높아집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는 높아져요. 혈압은 떨어지니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고 껴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했던 연구도 역시 혈압은 떨어집니다. 근데 중국에서 스트레스도 같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스트레스 높아졌는데. 근데 그 이유를 잘 보니까 중국은 저희가 실험할 때의 미세먼지 농도는 30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여기는 평균이 74였어요. 그러니까 무지 높은 데서 마스크를 끼니까 효과가 그만큼 더 좋은 거예요. 우리보다. 아까 상계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점, 나쁜 점을 가지고. 어느 농도 이상에선 끼고 그 이상은 안 끼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효과가 스트레스나 불편한 것보다 더 좋은, 커지는 거. 그게 어딜까?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다 종합해 보면 50 정도보다 초미세먼지입니다. 낮을 때는 낄 필요가 없다. 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서 그게 다 쌤쌤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이 되면 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기청정기 사용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제게 중국에서도 또 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저희는 이 실험을 이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공기청정기 효과는 뭐 때문에 있죠? 필터 때문에 있잖아요. 그 필터를 하나는 뺐어요. 하나는 끼고 겉에서는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빨간 게 그 미세먼지 농도고요. 노란색이 필터를 낀 공기청정기고 요건 안 낀 거예요.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는 확실히 미세먼지가 줄어듭니다. 건강 영향을 또 봤어요. 그때 다 이게 밑으로 와 있죠. 위로 안 가 있고.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염증에 관한 거예요. 염증. 염증이 사실은 미세먼지 건강 영향 기본적인 거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염증이 다 낮아져요. 공기청정기를 썼더니.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여기다 놓고 하루 종일 틀어야지 됩니까? 먼지는 낮아지지만 먼지만 낮아진다고 공기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아까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런 벽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도 그대로 증가하게 돼 있죠. 공기청정기를 쓸 때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환기를 하면 바로 섞이기 때문에 먼지는 바깥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근데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면 바로 한 10분 안에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서 안 좋은 화학물질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트는 게 좋고요. 그럼 어느 정도 하냐? 5분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5분. 잠깐 노출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쓰실 때는 환기를 하셔야지 된다. 이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자전거가 좋다는 연구는 뉴질랜드 또는 호주 또는 뭐 북유럽,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 나라는 미세먼지가 낮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미세먼지가 높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다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만 사실 교통사고도 증가하고요. 길거리에서 미세먼지 높은 데 자전거 타면 먼지를 많이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에 나쁜 거죠. 그렇죠? 자,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하는 게 좋은가요? 어른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해야지 된다. 90분 이상 초등학생들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이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미세먼지가 50 정도 되면 아까 제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랬죠? 50 정도 되는 날은
아까 사망으로 따지면 0.3% 미세먼지에 의해서 증가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저거보다 더 나쁜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이득이다 하는 겁니다. 50 밑에서는. 초미세먼지가 50 미만에서는 일상생활에 제한 없이 적극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50보다 높을 때는 좀 아닐 수가 있죠. 그렇죠? 그때는 건강 상태, 불편함,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하되 100 이상에서는 마스크도 거의 끼워야지 되고요. 이때는 야외 활동, 자전거 타기 같은 것도 덜 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 기준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활 기준을. 그 대신 천식이나 만성호흡 기질환, 심혈관 질환, 임산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정수장 사진들을 혹시 이제 보셨을 텐데요. 수돗물 생산하는 공장이죠.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강에서 치수를 해서 이렇게 약품을 섞어서 오염물질을 응집시킨 다음에 그걸 가라앉히고 모래로 걸러낸 다음에 물을 맑게 하고 그 염소 소독을 하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게 정수장 구조죠.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인천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죠. 이제 겨우 이제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수돗물 사고가 왜 생겼나 하면요. 한강에서 물을 가져가다가 이제 요 공촌 정수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인데요. 공촌 정수장에서 이제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가압장, 뭐 치수장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 교체를 하는 바람에 이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그럼 이 지역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양쪽에서 영종도 인천공항 아시죠? 그쪽으로 이제 물을 보내고 있었는데 가동을 못하니까 이 물을 역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공촌 정수장 물을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단수를 안 시키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수돗물을 보낸 건데 밸브를 천천히 열면서 이제 수압을 조절을 잘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밸브를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부터 거꾸로 보내려니까 수압은 평소보다 더 높여야 되거든요. 평소에 높이에 이제 거꾸로 갈 테니까. 그래서 수압을 2배로 올렸는데 밸브를 갑자기 확 넣으니까 이제 관 속에 있던 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해서 관에 있는 녹이라는 게 물고기 비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그게 안 일어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수압을 가하니까 물고기 비늘이 거꾸로 일어나는 것처럼 확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게 녹물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물때니까 관 속에 이제 균 같은 게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생물막, 바이오필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염소 소독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염소 소독제 농도가 낮았단 말이에요. 낮았으면은 세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세균 검사를 하질 않았던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게 잔류 염소 농도가 0.2 ppm, 0.2 ppm에서 한 4 ppm까지 그 사이가 좋고요. 그거보다 너무 많으면은 수돗물에서 양냄새가 나니까 또 안 좋죠. 그래서 0.2에서 4 정도가 좋은데 요 1316건 중에 이게 0.2 미만이 이 정도 됐습니다. 세균 조사한 것은 뭐 한 9개 시료밖에 안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세균 조사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신용만 한 거죠. 또 소독을 갑자기 또 강화하니까 이 트리할로메탄 이게 또 생성이 됐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은 염소 소독제하고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하고 반응을 하면은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리할로메탄이 이제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막 생수를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죠. 1991년이죠. 91년에 이제 낙동강 페놀로염 사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신 지역이 이제 대구인데
사실은 두 해 전에 1989년에 이제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나온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수돗물이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70년대 뭐 그때만 해도 수돗물 자체가 귀한 거였고 89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돗물에서 트리할로메탄이 이제 검출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잘 아시다시피 91년에 이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가 났죠. 그 다음에 수돗물에서 또 세균이 나온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94년도에도 또 낙동강에 사고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낙동강 수기에서 이제 과불 화합물이 이제 검출이 돼서 또 이제 문제가 됐었죠.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우라늄 수돗물 쇼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 경우는 아니고 보통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쓴 기사인데요. 그때도 이제 지하수 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91년도 이제 낙동강 페놀 사고 때 이제 모습이고요. 한 10년 뒤에 이제 낙동강 대구 지역의 낙동강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건 뭐 작년에 낙동강 과불 화합물 검출 때문에 수돗물 대신에 지하수, 약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죠. 수돗물에서도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은 외국보다는 국내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덜 나온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수돗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치에 비해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횟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은 외국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이 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밖에서 마시는 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이제 좋은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마시는 물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편의점 앞에 땡볕에 이제 이 생수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도를 한번 재봤습니다. 땡볕에 이 생수통을 이렇게 놓고 온도를 재었을 때 한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40도 이상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플라스틱 병 속에 뭐 가소제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플라스틱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간 첨가제들이 있는데 40도 되는 물에서 녹아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비스페놀 A 같은 이제 뭐 환경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안티몬이라는 이런 중금속 성분인데 이런 것도 녹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수를 깨끗하게 안전하게 마시려면은 보관할 때 일단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 거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이제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손이 항상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야외에서 이제 우리가 생수 마실 때는 손이 이제 병 입구에 닿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자갈 생수 같으면 입 대고 마시는데 그건 뭐 반나절 안에 이제 다 마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마시던 생수를 차에 두고 딴 데 갔다 오셨다가 또 마시면은 차 안에 실내 공기가 이제 아주 더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정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은 정수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터는 이제 뭐 다른 아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수기도 필터를 제때 교체를 해야 이제 그 안전하게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생수나 정수기 물을 쓰면은 수돗물을 포기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만은 그래도 수돗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쓰면은 뭐 요즘 많이 말씀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수돗물 자체가 없으면은 정수기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정수기도 수돗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수도관을 뭐 30여 번 한 번씩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엄청난 거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수돗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수돗물을 지키려면은 상수 수질 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관 교체도 필요하고. 상수도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번 인천처럼 제때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또 시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녹물이 생겼을 때는 그 물을 빨리 빼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시민들이 다 수도꼭지 틀고 빼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도움을 협조를 청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시시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해결하는데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관 청소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도관 청소하다 보면은 단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녹물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뭐 그럴 때는 이제 협조를 하면서 또 너그러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수소수의 효능은 없다. 그게 이제 식약처의 이제 공식 발표인데요. 근데 이제 수소라는 게 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체거든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기능을 할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수소수 자체는 기체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래 유지가 되지 않고 또 바로 빠지다든지. 그래서 뭐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저도 볼 때 그렇게 큰 효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네랄 성분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수가 좋다는 건 크게 이제 오염 물질이 적다. 그 다음에 필요한 미네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유통 과정 이럴 텐데요. 뭐 유통 과정은 일단 빼고 생수가 좋다, 안 좋다는 오염 물질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 원수를 채취했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생수를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이제 먹는 걸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네랄 있고 없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오염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섭취를 하는데, 보통 한 1.6리터 정도는 그냥 물로 보통 마시고, 나머지는 음식으로도 마시고, 또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물이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음식 자체가 이제 소화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다 합쳐서 이제 한 2.7리터 혹은 한 3리터 정도 되는 거죠. 보통 뭐 하루에 한 8잔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1.6리터보다 조금 더 마시는 게 이제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드실 때도 뭐 목마르다든지 갈증이 날 때는 물은 좀 빠르게 벌컥벌컥 마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물을 뽀득뽀득 씹어 먹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또 뭐 오후 이 시간쯤에는 이제 공복감 이런 것들도 느끼시는데 그럴 때 이제 물을 드시면은 좀 공복감도 없애면서 일종의 다이어트 효과 이런 것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돗물을 드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취향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자기 몸에 이제 열기가 많으신 분들은 더운 물을 먹으려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뭐 찬물이나 더운 물이나 이게 딱 정해놓고 어느 게 낫다 이렇게 하긴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트리할로메탄 있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차피 이제 그 트리할로메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놓고 이제 좀 날아갈 시간을 한 20분, 30분 두고 그걸 날려 보내는 게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시냐면 이제 저녁에 이제 설거지 하고 나면 이제 물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 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뭐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보리차를 그 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넣어서 끓여서 뭐 따뜻하게 먹기도 하고 또 식혀서 먹기도 하고